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자를 좋아합니다. 우리 오자들에게 뭐 있죠? 자, 힌트 하나 줄게요. 오방. 동서남북 가운데 오방이 있죠. 또 오자 들어가는 거. 빨리 말하면 선물. 오행 누구? 아, 같이 했다. 가위바위보 봤어, 빨리. 가위바위보 봐서 두 사람. 양보하랍니까? 네. 역시 남자입니다. 양보한답니다. 예. 오행. 또 오자들에게 또 있습니다. 예? 오류. 그럼 대한민국 오자가 아닌데, 그 오류는 맞기는 맞습니다. 오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게 바로 오행 얘기했죠. 자, 오류는 또 집어넣어 줍시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오자가 있습니다. 퀴즈. 오리발. 정치인들 오리발 잘남이죠. 오리발. 돌아봅니다. 지금 뭐 드루킹도 그렇고 정선 그 뭐 카지노 그것도 그렇고 오리발 잘남이더라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느냐? 사람이 다리가 두 개지요. 다리가 두 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한 다리는 자기 몸을 지탱하라고 있습니다. 또 한 다리는 그런 새끼들, 오리발 내며 이런 놈들, 나쁜 놈들 신나게 차댕기라고 다리가 두 개입니다. 주위에 나쁜 인간들이 있으면 차댕기서.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욕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그 MSG를 좀 써먹지만은 욕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밉답고 칼로 쑤시면 살인죄가 되죠. 주먹으로 주패면 폭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먹으로도 패지도 마고 더럽지만은 그렇다고 살인도 하지 마고 막 욕으로 해갖고 분을 풀어라. 이래서 하나님이 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손이 두 개인 거 알죠? 왜 두 개인지. 하나는 자기를 보호하고 하나는 남을 감싸주라고. 그래서 사람 손이 두 개입니다. 아까 제가 나쁜 놈 발로 차댕기라 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경청 얘기도 했죠. 이병철호. 우리가 경청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32년을 집권을 하면서 논하자, 일갈하자, 경연하자 1898번을 소통합니다. 소통 밑에 불통이고 불통 밑에 고통입니다. 그게 불통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막 감옥에도 가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절대 불통하지 마이소. 불통 밑에 뭐라고요? 고통. 그렇죠. 잘하시. 와, 무조건 승인합니다. 세종대왕은 32년 집권에 1898번을 사실 대소신료들을 모아놓고 경연을 했습니다.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대왕으로 일컫는데, 심지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이거 같을 약자입니다. 이건 노풀고자고, 사헌부에 고약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눈 딱 불시고 세종대왕님한테 달거드는데 돌아보겠거든.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 자기가 경연을 하자 켜놓고 할 수도 없고. 하필 또 이 사람 이름이 약해. 같을 약자 정하 있으면 이래야 된다니까. 그죠? 바다 같은 인간이 되라고 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임금아기를 우석이 하기에는 세종이 하도 차마 욕은 못하겠고, 그것도 옆에 또 이상한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고약한 놈. 바로 이 고약해 이 사람이 나중에 세종대왕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은 보통 눈 딱 부시고 달고 들어가면 잘라보는데, 요즘도 그런 세상인데 세종대왕님 그래 안 했어요. 이 고약해를 나중에 대상까지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대왕이라는 이름을 지죠. 원래 처음에 세종대왕은 문종이다. 문종. 맨 처음에. 글을 문자입니다. 글을 너무 좋아해서 갖고. 근데 왜 세종으로 바꿨느냐? 인간 세자, 세상 세자입니다. 그죠? 육진을 개척하고 대마도를 찾아오고 세종대왕이 아시피 영토를 엄청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세종으로 칭하게 됐죠. 이런 얘기도 제 알면 못 듣죠. 처음 듣죠. 얘기를 안 해 들어봤는 모인데 그 쑥스럽게 좀 들어도 못 들었다 해야죠. 근데 제가 세종대왕을 꺼낸 이유가 있어요. 항의정성 하면은 우리가 청백리로 소문나 있죠. 오늘 제가 역사를 한번 디베해 볼게요. 혹시 항시성을 가지고 손 한번 들어보이소. 있어도 안 들죠? 들어보이소. 괜찮습니다. 자, 항의정성은 항의정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야말로 아불번 11번에 위에서 태어난 사람께도 가는 아닙니다. 항의정성은 그때 세종대왕 1430년대였습니다. 1430년대 세종대왕 시절에 제주 목사 태석균이라는 사람, 태석균. 이거는 책이 없지 싶은데, 태석균이라는 사람이 말을 1000필을 죽였어요. 1000필. 그 당시에 말 1000마리를 죽이면은 이거는 능지처참도 아까운 정도라. 그런데 항의정성은 태석균이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아갖고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헌부에 걸려갖고 탄핵이 돼요. 항의정성이. 또 하나, 자기 사위가 서달이라는 사위가 있는데 이 사위가 신창 관하에 신창을 지나가다가 아전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자기 종을 시켜갖고 패갖고 그야말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항의정성 친구가 누굽니까? 맹사성이 그때 우의정을 했어요. 맹사성에 부탁을 해서 자기 사위를 살립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의정성하고 같이 맹사성하고 같이 파직을 시킵니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파직을 시킵니다. 또 하나, 이 얘기는 해야 되나 말이야. 내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는데 요거부터 할게요. 항의정성 아들이 항치사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조선시대에 스캔들 2개가 있죠. 유감동이 있고 또 하나 조선시대 여자 스캔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감동, 하나는 어자가 들어가는데 어우동. 예. 근데 어우동은 죽지만은 형장 이수로 사라지지만 유감동은 세종이 죽이질 않았어요. 왜냐? 유감동이란 여자는 그 양반들을 심지어 항치산, 항의정성 아들하고도 스킨들이 있어가 난리가 났어. 요즘 같으면은, 요즘 보이소, 대한항공. 그 딸들 잘못하고 작살나죠. 그저 뭡니까? 하나, 유승영 회장 아들. 그것도 작살나죠.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작살나기 참 희한한 세상인데, 바로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조선시대 때 항의정성 아들 유치신이 그런 스캔들이 있었지만은 항의정성은 욕을 안 얻어먹었어요. 그렇지만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눈을 감아줘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우동은 죽었고 유감동은 왜 안 죽었느냐? 유감동은 여자지만은 끝끝내 입을 다뭅니다. 어우동은
지가 살아보려고 온 사람들 다 끌어가, 지하고 썸씽도 온 사람들 끌어가고 난리를 지어가고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가 죽었는데, 이건 또 약하고 진짜 하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의정승이 1407년도에 자기 친구 박포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 친구 부인하고 간통을 했다 그러면 안 믿죠. 1407년도에 자기 친구 부인하고 간통을 합니다. 박포는 누구냐? 태조 이방원 있죠. 태종 이방원. 이방원한테 첫 번에 붙어갖고 박포는 혁명을 일으켰죠. 형들 다 죽이고. 그랬는데 이방원이가 별로 큰 자리를 안 죽이겠네. 배신을 때립니다. 바로 이방원 바로 위에 형님한테 가고 배신을 때려. 그래서 이방원 태종이 죽입니다. 근데 박포 부인이 굉장히 밤을 좋아했는 모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낮이 즐겁고, 힘센 사람하고 결혼하면 밤이 즐겁고, 사랑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면 밤낮이 즐겁다 했습니다. 왜든지 사랑을 하소. 근데 이 박포 부인이 보통 넘었겠죠. 그런데 그때도 젊은 자기 하인하고 그는 사랑이 아니죠.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인 중에도 대장 하인인데 들키서. 들키니까 박포 부인이 그 대장 하인을 연못에 밀어서 빠져 죽입니다. 4일 만에 시신이 떠. 그 길로 도망을 가서 항의정승 집이 친구니까 숨어 있는데, 항의정승 집 뒤뜰에 동굴이 있었어요. 거기 박포 부인을, 이게 1407년도입니다. 박포 부인을 숨겨놓고 간통을 합니다. 17년 뒤 1424년도에 들통이 나요. 그래서 항의정승은 다시 간직에 박탈이 됩니다. 우리 남원에 강안로 있죠. 강안로 바로 항의정승이 짓어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원에 강안로에 가면, 그때 유배르가 만들었는데, 강안로에 가면 항의정승 항자도 안 보이고, 누구? 성춘향이 얘기만 강안로에 있지 항의정승 얘기가 없어요. 이것도 참 잘못됐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의 항의정승이 만약에 있었다면 항의정승은 아이디어맨입니다. 그리고 바로 무골호인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욕을 얻어먹었지만은 아까 했죠. 항상 예의를 지켰고 가졌고, 그리고 천민들한테도 말벗이 돼줬어요. 소통을 했습니다. 그 항의정승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항상 소통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소. 그런데 지금의 항의정승이 있었다 하면은 탄핵감은 당연하겠지만은, 이때 항의정승이 탄핵의 선수입니다. 하도 많이 당해갖고. 탄핵도 물론 청문회에 갔겠죠. 그것도 모자라고 벌써 법정 구속됐겠죠. 그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보고 다 안아줍니다. 거기서 항의정승은 자기가 또 원래 항의정승은 또 큰 스님한테 금덩어리를 받는 게 있어요. 그 뇌물 때문에 또 탄핵을 당했지만은, 바로 제가 아불변 시불변에 산 증인을 하는 게 대오각성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싹 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의 항의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지방간도 제대로 없었다니까. 자기 아들이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놓고 있으니까 그 초대를 받으러 가갖고 욕을 하면서 돌아서서 울면서 돌아서는 게 바로 항의정승이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자기 세상이 오더라 이겁니다. 항의정승 같은 사람이 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조상들은 사실 낭만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본을 립본이라고 하죠. 립본.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왜 일본을 립본이라고 하느냐. 계로왕이 장수한테 죽는다 아닙니까? 그죠? 백제 계로왕이 죽는데 일본 놈들은 나라 이름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는데 일본을 사시를 보내갖고 나라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는 거라. 그때 계로왕이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 하는데 나라 이름을 지어달라고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일본 사신 보고 님이 뽀이다 이랬는 거라. 님이 뽕이 바로 일본. 아주 더러운 이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저지랄 하죠. 아메리카 있죠. 아메리카. 그것도 순 우리말입니다.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실제 미국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3자, 금요일에 13자를 아주 나쁘게 보죠. 13자는 원래 행운의 숫자입니다. 지금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미국은 프리메디슨들이 만드는 나라인데 프리메디슨은 고대 이집트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바로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위에 별이 13개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들이 한쪽에는 감람나무를 지고 있고 한쪽에 활을 지고 있는데 이 화살이 13개고 감람나무 잎퍼리가 13개입니다. 원래 13자는 행운의 숫자고 맨 처음 미국 국기에 보면은 주가 15개인데 별이 13개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 뭐 세계 지도를 대충 치놓고 보니까 여기 이 호랑이 그지 생긴 이 나라에 성인들이 많이 난다. 이래가 사실을 보냈는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겠네. 임금이 뭐 그때 뭐 영어를 알겠는 게 뭘 아니껴. 모른다 아니껴. 그래서 사신복합니다. 아무렇게나 해보라. 아무렇게나 해라. 이게 바로 오늘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 이거 웃는데 진짜입니다. 이래서 웃읍시다. 그래서 제가 낭만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낭만이 있었어요. 바로 낭만은 바로 뭐냐?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 낭만 얘기가 나옵니다. 낭만과 사랑은 한 항아리 속에서 같이 큽니다. 사랑이란 것은 낭만의 강가에서 핀 한 줄기 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낭만하면 임재백호가 생각나죠. 임재백호 보자. 우리 아까 상탁하신 분 있죠. 이분 저하고 연배가 비슷할 네, 그러면 진짜래요. 저 원래 60 가면 안 믿죠. 60이시다. 59년에 기회생 대식 때인데 저보다는 좀 어려 보이는데 그래 이래 되신데 임재백호가 왜 낭만의 임재백호가 나오나 하면은 우리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 2학년 책에 보면 우리 다닐 때 있었어요. 임재백호가 평양 감사로 가다가 관찰사로 갔죠. 가다가 항진이 무덤 앞에서 막걸리 한 잔 따릅니다. 따르면서 임재백호가 읊어낸 시가 바로 뭐라고만은 청초구진 고래 잘한다 누워난다. 홍만은 너디 가고 백골만 남았느니 잔잡아 그 날이 없으니 이를 서로 하더라. 이 시를 한 수 썼다고 얍삽한 새끼가 임금한테 일러갖고 평생 모가이가 되고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항진이 영구하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냐? 임재백호가 죽으면서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형님이 바로 을사사하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때 임재백호가 죽으면서 자기 형님을 생각하면서 했죠. 이 미천한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곡을 하지 말았겠어요. 그런데 그 임재백호가 28살 때입니다. 술이 이래 돼갖고 한양에서 수원까지 가요. 걸었어. 갔는데 거기 술집 주모가 너무나 이쁩니다.
둘이 눈이 맞아갖고 막바로 거기서 사랑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아무리 양반이라도 쌍놈의 부인을 간통을 하면은 죽여도 살인을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들키붙는 거예요. 남편이 부엌에서 칼을 가져갖고 임재벽호 목에 있죠. 목에 칼을 대고, 섬찟하죠. 칼을 딱 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임재벽호가 잠깐 뭐야 임마 얘기 한번 해봐 갈게. 나는 어차피 오늘 당신 손에 죽을 몸이다. 그런데 나는 시인이다. 시를 좋아한다. 내 시를 함께 한번 읽게 해주고 나를 죽여라. 그래서 속으로 남편이 이 새끼 뒤질 그 별짓을 다 하라면. 그때 임재벽호가 읊어낸 시가 바로 뭐냐. 이런 남자분들 진짜 기억 잘 해놔서 그 책에는 안 나옵니다. 읊어낸 시가 바로 뭐랄까 하면은 장안, 서울이니까 장안에서 술 취해 여기에 오니 복숭아꽃 한 가지가 아름답게 피어있네. 여자를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네. 그대는 어찌 저토록 아름다운 꽃을 이 번화한 땅에 심었는가. 술집을 시키니까 그 뭐 번화한 땅 아닙니까? 이 번화한 땅에 심었는가. 심은 자가 잘못인가, 꺾은 자가 잘못인가, 죽인다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 거기서 술집 주모 남편은 임재벽호를 죽이지 않고 부인한테 막걸리 한 말 가져오라 그래갖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호영허지합니다. 이게 낭만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고발을 해갖고 돈 뜯으려고 난리를 지기겠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런 미덕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성종 때 손효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술을 억수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국서를 쓰는데 임금이 명령을 했는데 중국에 국서를 쓰는데 술이 이래 돼갖고 이거는 명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종이 너무 손효순이 너무 아까워서 술을 못 먹도록 금주령을 내려요. 근데 완전히 못 먹게 하면 안 되겠고 잔이 막걸리 잔 대집이라고 하죠. 은잔을 내라죠. 그런데 손효순이라는 사람이 그 하루 석 잔 먹으라고 했는데 그 석 잔씩 먹어보기에는 양이 안 차거든. 간에 기별도 안 해. 그때 자기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우리 항의정성은 아이디어맨이 아니고 잔머리를 굴렸는데 은잔이 은이 무르다 아닙니까? 두드려요, 망치로. 두드려갖고 요만한 잔을 대접으로 이만하게 만듭니다. 임금이 손호수를 찾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야 사람을 보내 찾았는데 술이 이래 돼가 들어오는데 그때도 국서를 술 취해가지고도 완전히 이 문장이 문장뿐만 아니라 명필인데 다 쓰고 난 뒤에 손호수이 보고 왜? 왕의 명령을 얻으니 너는 죽어야 된대 그지? 전하 석 잔밖에 안 먹었대. 무슨 잔으로 먹었겠네. 임금이 주는 잔으로 먹었다네. 못 믿어 가보겠네. 아까 얘기했죠. 이 양풀이를 만들어 놨는 게라. 그래갖고 성종이 기가 차갖고 그럼 좋다. 앞으로 금주령을 폐지시킨다. 그런 우리 임금이 주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세조 때 홍윤서의 홍윤서의는 그때 세조가 신숙주 알죠? 신숙주는 생육신 한 사람 아닙니까? 신숙주를 여진족을 정벌하라고 보내고 난 뒤에 보내면서 세조가 부릅니다. 박을 따서 네가 여진족을 정벌하고 같이 이 잔을 나누자 했는데 승정보는 도로 왔는데 신숙주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박을 따서 보내면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 시를 지어갖고 보냈어요. 근데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세조는 걸 밖을 나갑니다. 근데 대열 같은 집이 되게 시끄러워. 가보니까 홍윤서의 집인데 홍윤서이는 요즘 같으면은 이제 군부 독재 시절 같으면은 그 밑에서 일을 하다가 발탁이 됐죠.
그 이제 공신이지, 공신. 세조가 금주령을 내렸어.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 대신들하고 술을 말로 먹는데 세조도 홍윤서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술고래 술계락하죠. 술고래 어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이게 고래금자지요. 세조가 홍윤서이 술 먹는 거 보고 놀래갖고 누에 홍윤서이 누에 경금당 술을 고래처럼 마신다 이래갖고 그 누각의 이름을 경금당이라 지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금주령 내렸는데 작살이 났겠는데 이런 우리 조상들은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이 안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영국은 키스를 술로 비교를 합니다. 바로 키스를 비너스의 술이라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젊음의 꿀술이라고 해요. 독일은 키스하는 걸 생명의 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키스를 술로 비유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 키스는 사랑의 약속어음이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또 낭만카만 생각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로 하면은 김삿갓 알죠? 김삿갓. 김삿갓은 원래 안도입니다. 안동 김씨입니다. 김삿갓이가 본명이 김병현나입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갖고 대 같은 집이 있는 거야. 저 집에 가면 정신 얻어먹겠지. 다 아는 얘기를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사시는 김삿갓이보다 더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밥을 얻어 먹으러 떡 갔는데 정신대가 되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이거는 꼭 뭐 아무 비슷하게 말을 하는데 그 이제 바로 파사시라 하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적어놨다 써먹어 있어. 인양복일이요. 탁 하기네. 남편이 하는 얘기가 월월 산산 크던 김삿갓이가 가만히 돌아보겠거든. 저 미친놈들이 뭐 아무도 알고 희한히 자기도 돌아보거든. 김삿갓이가 그때 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견자죠. 응? 견자 비화자입니다. 하중이다. 이것도 모지를 갖고 곤배정자. 원래 우리가 알아야 돼. 나중에 얘기하시던 정구, 죽천. 원래 죽천은 요자를 써요. 죽요락하는데 죽을 요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쓸 때 정구, 죽천 이렇게 하는데 정구, 죽요를 씁니다. 그 하인이 있다가 하인도 또 한수하는 거라. 하인이 또 왜 이러냐. 이게 버그바자 아닙니까? 그죠? 아심. 백자죠, 이게. 이러면. 자, 정구, 참, 인양복일이라. 부인이 카니까. 자, 사람이 나는 이게 들어가면은. 밥상을 올리려까. 자, 식사를 올려려고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월월산산이요. 자, 월자를 두 개 뭉치면은 법붕자가 됩니다. 산자를 밑에 붙이면 출자가 되죠. 벗이 떠나거든 올려라. 그 김삿갓이 돌아볼까? 미친 인간들이. 뭐 아무 비슷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개견자인데. 견자, 비화자, 하중이다. 그랬는데 개견 이것도 견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하면 돼지 젖자 접하게 되죠. 돼지란 뜻입니다. 자, 이게 종자가 되죠. 돼지 같은 인간들, 돼지 같은 종래기 이래 되죠. 그죠? 경상도말로.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열받아갖고 정구, 죽천, 정구, 주교다.
정자 안에 이게 더 가짜가 되죠. 자, 대중 밑에 하늘천이 아닙니다. 요자를 써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거의 정구죽천이라고 쓰는데 그건 한문을 잘못 알아듣습니다. 자, 요자를 씁니다. 웃음 소자 아닙니까, 이게? 가소롭다, 이랬거든. 그러기에는 하인이 있다가 뭐, 지도 재밌고 주인 나쁜 놈이거든. 자, 아심. 아자가 되면 악자가 되죠. 악할 낙자가 되죠. 자, 이게 음자입니다. 음자 밑에 백자가 들어가면은 아자가 되죠. 우리 주인은 나쁜 놈이다. 말 한마디로 해도 옛날에 이런 풍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삿갓이가 또 어떤 인물이냐? 단천, 탄천이 아니고 단천입니다. 단천에 가서 한 여행하고 여기서 여자들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성들의 지혜가 나오는데 단천에 가서 한 여인하고 사랑을 하게 돼서 단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삿갓이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서 여자들한테 참 그 부인한테 아주 멋있게 시를 한 수 써요. 모심내어 필가 타인이요. 이래 떡 써놓고 첫날 밤인데 한 번밖에 안 안주고 자쁠 게네 부인이 돌아볼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남편 왜 하루밖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좋겠어 난리가 났겠는데 머시기 톡 갈기는 한자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후원 확률 불봉탁이요. 개변 양류 부르장이다. 자, 모심내어 필가 타인이요. 여기 보면 참 여자들한테는 모독적인 얘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은 분명히 어떤 남자가 하룻밤 잤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 떡 보는데 그 여인이 써놨는 게 후원 확률 불봉탁이다. 뒷동산의 밤은 벌이 쏘지 않아도 지대로 익으면 떨어진다. 그리고 개변 양류 부르장이다. 시내가에 버드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자란다. 여기서 김삿갓이가 탐목을 합니다.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여인을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여성들이 가진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십시오. 돈이 1,000억이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또 이 여자 비하하는 절대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건데 여자들은 따기를 맞아도 명품 시계 찾는 놈한테 맞고 싶다네. 맞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이 1,0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일자를 여기서 지웁시다. 어떻게 됩니까? 빵이 되죠. 이 이름 바로 뭐냐? 건강이고 사랑입니다. 건강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1,000억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건강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그 이전에 제가 고향이 안도에 했죠. 안동은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그냥 정신문화의 수도가 아니고 안동에 독립운동을 해서 포상을 받은 사람이 357명입니다. 7분인데 357분인데 타도시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동을 정신문화의 수도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중에 김용한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조선시대의 3대 도박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별명이 파라코인데 파라코는 도박뿐만 아니고 기생집에도 가고 자고 이게 파라코라고 합니다. 땅 18만 평 지금 따지면 1,000억 가까이 되겠죠. 그 땅을 도박으로 다 날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태계 이양 선생의 수제자 김학봉 후손입니다. 다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도박으로 날린 줄 알았죠. 그런데 장손이다 보니까 만주로 독립하러 갈 수가 없어요. 장손은 조상을 모시고 지켜야 되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 외동딸 김후웅이라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시집을 보냈는데 김후웅이 시집을 보냈는데 안동에는 시집에서 농을 해왔고 줘요. 시집에서 받은 그 농값도 도박을 해서 날립니다. 외동딸 가슴에 못이 박히겠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1946년도에 바로 하중환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병석이 둘러있는데 동지 이제는 얘기해라. 이제는 얘기하랍니다. 뭐 그 1,000억이라는 돈을 독립자금으로 다 갖다 놨습니다. 일부러 도박을 해갖고 일본 놈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 김용환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친구야, 마사라. 내가 선비다.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재산을 갖다 바쳤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노? 그뿐만 아니고 18만 평의 장손이 안동에는 보면은 재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집안에 일일이 모아가 또 사줍니다. 또 팔아먹어요. 그 사람이 눈을 감을 때까지 자기가 독립자금을 댔다는 걸 숨깁니다. 1946년도 눈을 감았죠. 그러고 1948년 7월 달입니다. 3년상을 지어 재문에 3년상 지어 재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김후웅이라는 외동딸은 이렇게 시를 써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나라를 위한 독립군자위금이었구나. 그 많던 천석군의 재산 다 어디 갔고 시댁에서 버는 농값조차 어디 갔노? 아베 우리 아베. 그러면 그렇지 진짜 참봉 아베네. 거기서 김후웅이라는 딸은 자기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995년도에 건국훈장을 받게 되죠. 지금 대한민국에 바로 김용환이라는 이런 사람 서른뿐만 있어도 이래 갈치자 그러면 걸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별을 하게 됐는데 헤어져야 되는데 자, 헤어짐 자체도 스승입니다. 왜 헤어지는 게 스승이냐? 헤어짐은 우리한테 아픔을 가르쳐주고 슬픔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만났죠? 만남은 더 큰 스승입니다. 우리가 이래 만나는 것은 기쁨을 가르쳐주고 행복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천국에 살고 싶죠? 우리가 중국에 가 살려고 하면 중국어를 배워야 되고 미국에 살려고 하면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천국에
살고 싶으면 천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바로 천국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천국어 가면은 크게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자, 우리 천국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